네, 이어서 경제동향 함께하겠습니다. 정부가 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9.1 부동산 대책인데요.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을지, 과연 부동산을 좀 활성화해야 할 상황인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일에 나온 그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또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 우리가 짧게 이제 9.1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핵심 내용부터 우선 좀 살펴주시죠. 네, 이번에 나온 것은 박근혜 정부 2기로 접어들면서 이 최경환 부총리가 이 부총리로 교체된 이후에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제팀의 핵심 철학이 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볼 대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역시 재건축 연한을 푸는 거고요. 줄이는 거고요. 또 이 수도권의 주요 택지 공급을 제한해서 주택 공급량을 조절하겠다는 것이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줬던 이 민영주택의 청약 가산점을 이 사실상 폐지해서 이 다주택자에게도 청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네, 우선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어떤 무주택자의 청약 가점제가 이제 폐지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많은 무주택자들에게는 일단 불리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주택 청약제 문턱을 낮춰서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늘린다. 이것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정부 정책과 일맥상통하지만 무주택자들에게는 상당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 그리고 저가 주택 기준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라는 그 기준은 그대로 둡니다. 그렇지만 공시 가격은 수도권인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 지방인 경우에는 8천만 원 이하로 2배 가까이 높여놨으니까 이 청약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늘어난 거고요. 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이 국민주택 청약 자격도 완화해서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청약을 허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복잡한 이렇게 청약제도 상당히 좀 복잡했습니다. 순위도 따져야 되고요. 종류도 많고요. 근데 이 같은 청약제도도 단순화되죠? 예, 이 국민주택에 적용되는 6개 순차가 2개 순차로 바뀝니다. 내년 2월부터는 이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수도권의 경우에 1순위가 되고요. 1, 2순위로 나눠져 있었던 이 청약 자격이 1순위로 모두가 한꺼번에 통합이 됩니다. 또 청약저축이라든가 청약예금, 또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이렇게 4가지로 쪼개져 있었던 청약통장이 청약종합저축이라는 단일된 통장으로 일원화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 7월에 그 LTV, DTI 완화에 이어서 또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의지를 좀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것은 재정비 사업을 비롯해서 이 주택 공급 방식을 좀 전환하는 것이라든가 주택 청약제를 개선하는 것 같은 이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과열됐을 때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규제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전반적으로 풀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이런 정책들이 일단 국회에서 지금 막히고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가 이 수도권 과밀 구역 내에서 1가구 1주택 원칙 폐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해놓고는 있지만 이 국회에서 현재 통과되지 못하고 관련 법안들이 계속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서도 이 대규모 택지 공급을 중단하는 그런 방안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에서도 지금 대책에 대해서 좀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28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7번이나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 폐지하는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의 규제 완화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부자들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집값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대책으로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만 들썩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부에서는 뭐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야 한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은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아직까지 섭부르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뭐,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좀 다소 오를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이 부분인데,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길은 더 멀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전매를 허용하는 것은 전매 차익을 만들게 되고, 이것은 결국에는 무주택 신규 구입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1,000만 명, 또 평균 6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6만 명, 그리고 이 무주택 가구가 무려 850만 가구입니다. 네. 이 통계만 보면 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어야 거래가 활성화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산 형성을 위해서 또 다른 집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 거래 활성화를 이룬다면 이 집값은 더 오르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무주택자들은 결국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네, 벌써 강남을 중심으로 그런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산 형성을 위해서 이런 어떤 규제 완화를 좀 이용한다면은 무주택자들은 주택 구입이 좀 더욱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럼 정부의 어떤 주택 정책의 기본 틀이 무주택자 지원에서 이렇게 유주택자 지원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일단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를 줄인다는 점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주택자 지원 쪽으로 방향이 좀 틀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청약 시장에서 무주택자에게 주어진 혜택이 사실상 모두 폐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 1순위 통장 가입자들의 박탈감은 더욱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순위 자격을 통장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켜서 결국 기존의 1순위자들은 사실상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만을 보고 이제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변경됨으로써 좀 맥이 좀 빠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을 한 이후에 2년이 넘은 1순위자는 733만 명입니다. 네. 그렇지만 9월 1일 날 발표한 이 대책에 따르면 1년으로 그 기간을 단축하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281만 명이 추가적으로 1순위자에 포함이 되니까 1순위자 전체 총 규모가 1,000만 명을 넘게 됩니다. 예. 이 정부 청약을 믿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1순위자가 되긴 했는데, 아파트 당첨을 위한 문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 하소연이고요. 게다가 유주택자들도 이 페널티가 사라지면서 대거 이 청약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니까 주택자 입장에서는 당첨의 기회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9.1 부동산 대책,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국회를 또 통과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정확한 실행 여부가 좀 판가름이 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완화 정책과 함께 따라다니는 양날의 칼이 바로 이제 가계부채인데요. 네. 조금 전에 LTV하고 DTI 완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서 부동산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결국엔 가계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면서 마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신호를 계속 주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들 역시 주택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서, 네.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빚을 내서 주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저금리 상황에서 주택 경기 활성화는 결국은 빚을 늘리는 그런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경기 활성화도 좋지만 어떤 부동산 경기 통해서 또 양극화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동향 함께했고요.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였습니다.